WHO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앞으로 몇 년 내엔 1,0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최대의 보건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WHO에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으로 지정하면서 나오게 된 말입니다. 매년 있어 왔던 것인지 코로나 이후로 정말 심각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3분. 먼저 항생제 내성이랑 복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병을 일으킨 세균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라고 하며 말 그대로 항생제 속 화학 물질을 저항하여 생존 증식하는 세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항생제가 내성이 생길 경우 정말 치명적일까? 일례로 2018년 7월 미국 네바다주에서 26개의 항생제를 모두 복용했으나 어느 약도 듣지 않아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항생제 남용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일까? 이는 코로나19 때 폐렴, 수막염, 폐혈증 등을 유발하는 세균 감염의 환자들에게 오남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매년 쓰인 양보다 코로나 이후로 쓰인 횟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이로 인한 사망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발생한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를 우리나라에서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항생제 사용량 OECD국 중 3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항생제 처방이 쉬운 나라이지만 해외로 나가보면 일반 감기 정도에는 항생제 처방은 거의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26.1명이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처방이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까지 항생제 판매량을 지금보다 20% 낮추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항생제들은 이미 개발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항생제는 더욱 적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항생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30여 개 정도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6개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개발한다고 해도 새로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보통 1년 만에 발생하며 3년에서 5년 뒤에는 그 내성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을 발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WHO의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게 될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내 증상이 나아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완전히 죽지 않고 남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세포막을 두껍게 하는 등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내성균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으로 항생제의 복용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